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41세 싱글남입니다. 이제는 싱글남이라고 하기보단 노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40대가 되면서부터는 배도 좀 나오고 흰머리도 많이 늘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제가 대학생 때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장가가기 전까지는 어머니와 4살 어린 남동생과 같이 살았습니다. 몇 년 전 동생이 만나는 여자가 있다면서 집에 데려와 소개를 시켜주었고, 그해 가을에 동생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동생과 결혼한 재수씨는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고 성인이 되면서부터 일을 다니면서 독립해서 혼자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자기가 태어난 날과 시간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아픔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구김살 없이 밝은 성격에 애교도 많은 여자였습니다. 게다가 결혼하면 분가해서 살 줄 알았는데 어머니도 생기고 오빠도 생긴다면서 저희 집에서 같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약 1년 정도를 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엄마와 남자 형제들이 살았던 게 익숙해서 그런지 알게 모르게 난처한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살기에는 집도 좁고 언젠간 태어날 조카를 생각하면 제가 독립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회사 근처 아파트로 독립을 하였습니다. 동생이 미안하다고 여러 번 말을 하였지만 이사간 집이 어머니 집과 멀지도 않고 회사와 가까워서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고 있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동생이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가끔씩 제 집으로 찾아와서 고민 상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도 못해본 제가 동생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알 리가 없기에 결국 답답해하다가 술 먹고 자고 가곤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 다른 삶을 살던 사람들이 만나서 부부라는 연을 맺고 사는 것인데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싸움도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수롭지 않게 동생의 말을 흘려보내면서 술 친구만 해주었습니다. 게다가 재수씨의 성격이 밝고 애교도 많고 사람들에게 잘하는 타입이라서 다소 까칠한 성격의 동생 때문에 오히려 재수씨가 힘들어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찾아오면 며칠 후에는 집에만 있는 재수씨를 불려서 맛있는 밥도 사주면서 재수씨 이야기도 들어주고 비싸진 않지만 선물이나 옷도 한 벌씩 사주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일 낮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서 동생과 재수씨가 엄청나게 치고받으며 싸우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제가 와서 말려야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근무 시간이라 신경 쓰지 말고 제 집으로 가서 쉬고 계시라고 할 만도 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신경이 쓰였고 결국 반차를 내고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어머니는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상태로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동생을 힘으로 제압을 하면서 일단 싸움은 진정이 되었고 왜 싸우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재수씨를 말하지 말라면서 집을 뛰쳐나갔고 동생은 신경 쓰지 말라서 싸운 이유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수씨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싸우냐고 했더니 동생이 자기는 무정자증이라며 절대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재수씨를 추궁하였더니 다른 남자의 씨앗인 것을 인정했다면서 용서해 줄 테니 지우라고 하니까 절대 못 지운다며 꼭 낳을 거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고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혼을 이야기했더니 그것도 싫다면서 애를 낳아서 같이 잘 키우자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재수씨는 남편이 애를 못 갖는 상황이라고 해서 자기까지 자식 없이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면서 따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났고 어머니와 동생은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만 남아서 기다리다가 다시 집에 돌아온 재수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재수씨의 입으로 그 사실을 듣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야기를 안 해줄 것처럼 강하게 저보고 가라며 소리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재수씨는 사랑하는 동생과 서로 닮은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목표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아이를 못 갖게 되었다고 하였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상황을 인정하고 싶었지만 아이에 대한 미련은 멈춰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 이야기들을 쭉 듣던 중에 재수씨가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서 혼자 자랐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왜 자식에 집착을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인 동생과 상의를 해봤어야 되지 않냐고 물었지만 제가 동생이었으면 이런 상황을 제안했다면 동의해줄 수 있냐고 역으로 묻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사귀거나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임신을 도와주는 남자를 만나서 가임기에 몇 번 관계를 가졌고 그렇게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손주를 기다리셨고 재수씨 역시도 아기를 원했는데 동생은 가질 수 없고 결국에는 다른 남자의 씨앗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이혼하자고만 하니 속상하다고 하였습니다. 가족이 아닌 모르는 사람의 씨앗이라서 문제가 된다면 아주버님인 저한테 씨앗을 받았으면 되는 거냐고 묻더군요. 그 이야기를 밖에 듣고 있었는지 동생이 들어오면서 차라리 형한테 씨앗을 받아서 임신을 하지 그랬냐면서 또다시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재수씨도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났는지 그럼 다 정리하고 와서 저한테 씨앗 받아서 임신해도 되냐고 동생한테 물었고 동생은 차라리 그렇게 하라며 소리쳤습니다. 재수씨는 씩씩거리며 방에 들어가서 옷가방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병원 가서 정리를 하고 제 집에 들어가서 제 씨앗을 받아 임신할 때까지 같이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차라리 그게 좋다면서 저보고 해줄 수 있지? 라고 묻는데 저는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흘려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를 한 후 어느 순간 재수씨는 저희 집에 와 있고 동생은 어머니를 모시고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재수씨한테 며칠 쉬면서 마음도 진정하고 동생이랑 잘 이야기해보라고 하였더니 동생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저 말은 진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합을 맞춰보자면서 씻고 나와서는 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생과 재수씨에게 몇 번이고 잘 이야기해보라고 하여도 둘 다 진심이라면서 해달라고 하는데 난감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